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하나영 기자고요. 네, 환희 씨랑 수호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약간 웹툰을 보신 것 같은데 미래 캐릭터가 되게 내성적이면서도 사실 그 영화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캐릭터인데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고 수호 씨도 약간 극중 캐릭터 설정이랑 웹툰이랑 영화랑 좀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고 이종혁 씨한테도 질문 있는데 실제 자녀분이 계신데 약간 여중생 애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라는 캐릭터가 영화 보시었으면 알겠지만 초반에 대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합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아니면 눈빛, 행동을 통해서 조금 많이 감정을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디렉팅 하실 때 표정이 많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눈빛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원작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깊게 연구하고 원작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노력했습니다. 네. 뭔가 좀 더 유쾌발랄하게 나왔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이유 없이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4차원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웃긴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렇게 뭐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 내면적으로는 사실 되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의 가정 환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이 부딪혀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생각에 되게 중점을 두고 그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저기서 뭔가 좀 복합적인 감정을 으로 인한 뭔가 행동을 연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웹툰에서도 보일 수 있는 웹 제이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 정도까지의 뭔가 신이라던가 상황은 좀 적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있는 줄 몰랐죠. 아니에요. 아까부터 너무 잠깐 나온다고 진짜. 네. 질문이 뭐였죠? 영화가 이 사회성을 반영하고 뭐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이 웹툰 보면서도 뭐 중학생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런 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뭐 그걸 보면서 뭐 우리 자식은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래 뭐 이제 사실은 뭐 미래 같은 학생 또 소녀들이 없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시절에는 또 그렇게 겪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그런 자기만의 그런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예쁘고 귀엽게 잘 그림으로 담아냈던 것 같고 그걸 또 영화로 잘 감독님이 담아내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미래 같은 경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뛰어놀기만 하고, 그리고 저희 아들들도 노는 거 좋아하지. 저도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같은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미래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저희 아들들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들었습니다. 한 10개씩만 해서 버킷리스트 만들면, 자 이제 이 버킷리스트를 하려면 네가 뭘 할 건지 잘 고민해봐 이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마무리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스타니스 김연록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환희 씨하고 그 김주면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환희 씨는 그 여중생 A랑 본인이 굉장히 같은 세대고 또 굉장히 그 깊은 고민을 하는 친구잖아요. 현실이랑 비슷하다는 점이 제일 좋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에 공감을 하셨는지,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준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선생님을 제외하면 사실 다 그 또래 친구들이 나오고, 그런데 준면 씨가 굉장히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친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독특했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 연기해본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공감됐다는 건요. 이제 영화 초반에 보면은 미래가 친구들한테 이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몇 컷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학기 초에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애쓰는 뭐 학교 분위기라든가 저라든가 뭐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웃으면서 이거 약간 조금 나 같은데라고 봤던 거는 미래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가방 벗고 양말 벗고 컴퓨터부터 켜는 게 시험 끝나고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제일 공감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랑은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았고 환희랑만 호흡을 맞춰서 사실 큰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진 못했는데, 특히 또 환희가 되게 성숙한 친구라서 말도 잘 통하고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잘 통하고, 저는 별로 환희랑 둘이 있을 때는 사실 세대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밥 먹거나 할 때는 좀 말이 안 통하긴 한데 아니 안 통했다기보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던데, 그 환희랑은 전혀 문제 없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진행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유현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김환희, 김준면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고 또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여중생의 일을 영화로 만났을 때 또 이런 매력이 증폭된다, 또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웹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미래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천천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120분이라는 영화 안으로 만들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좀 제이 같은 캐릭터는 이제 원작에서는 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패션을 되게 희한하게 입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엉뚱한 면들을 드러내는데요. 저희 영화에서는 그런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스토리가 바뀌다 보니까 좀 제이가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가장 제이스러운 방법으로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기다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인형 탈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프리허가 하는 모습으로 좀 바꿔봤고요. 원작에 있는 스토리는 그대로 똑같진 않지만 제이의 캐릭터를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도 모든 캐릭터성들을 최대한 가지고 오고 이야기가 좀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원작에 충실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그 원작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요. 예. 감독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1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지는 못해서 이야기가 조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인물 하나하나에 다 묘사를 해서 웹툰에 그려졌다면은 영화는 미래를 중심으로 미래에 있는 주위에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에 보면은 웹툰에는 제이하고의 이제 로맨스적인 관계가 있다면은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은 다 없고 우정적인 관계로 조금 더 상처가 아물어지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웹툰에 있는 내용을 좀 함축해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뭐 중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캐릭터성을 잘 보일 수 있는 뭐 인형 탈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상징적인 노란색의 뭐 노란 거인이라든가 뭔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작 팬 여러분들도 그런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또 만족하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유재상 씨랑 정다은 씨께 질문 한번 드리고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재상 씨는 4등으로 좀 주목을 받으시고 다음 작품이 이번 작품인데 어떤 식으로 연기하는데 좀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은 씨는 데뷔하시고 첫 장편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 작품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각각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영화여서 오랜만에 영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게 됐다고 했을 때 약간 부담감도 있었고 조금 원작이 너무 잘 만드셨다 보니까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발전된 연기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사실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생각 정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촬영장에서는 이제 정말 친구들 또래여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분위기로 찍어서 후회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중앙일보 청소년 매체팀의 강민혜 기자입니다. 감독님이랑 환희님이랑 그리고 다빈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앞서서 웹툰을 함축해서 표현하느라 생략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여중생 A라는 웹툰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친구 관계 묘사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을 겪고 있는 여중생에 대한 공감대도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 그 가정 환경에 불우했던 것에 대한 묘사가 조금 장면 묘사에 치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끝에 풀어가는 방법에서는 결국에는 뒤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판타지적으로 제이와의 만남이 표현되면서 그 얘기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풀어가셨는지 조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환희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나이 때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빈님께 죄송합니다. 다빈님께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따돌림이 돌고 돌다가 결국에 본인이 겪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영화적 장치인지일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게 서로 뭐 창문을 닦아주면서 이게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대였을 때 그런 정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생각이 어떠신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정 환경에 대한 묘사들이 원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요. 그 저희가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그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조금 한계에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혼자였던 미래에게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좀 더 그 부분을 선택해서 좀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가정 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미래가 처한 환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만 일단 설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예. 다음 환희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웹툰에 비해서 조금 120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웹툰의 이야기를 다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장치처럼 이제 조금 우정에 관해서 조금 더 중요시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정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어떻게 깊숙이 대답해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빈 씨. 일단 따돌림이라는 그런 문제가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감독님하고 저 정다은 씨께 질문인데, 일단 감독님께는 그 영화가 이제 그 미래한테 집중하는, 이렇게 압축해서 집중하는 거는 좀 잘 봤는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략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인데 그 선생님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작에서는 그 왜 미래를 인간적으로 이끌어 굉장히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굉장히 인간적인 선생님인데, 여기서는 약간 코믹하면서도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다은 씨께 질문은, 이번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박쥐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얄미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 연기하면서 좀 속으로 열받고 그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본인의 연기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원작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인자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후반부에 다른 친구들이 생기면서.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전반부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영화에서는 제대로 된 어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어른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한 아이가 떨어질 정도의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 캐릭터만 이제 원작에서 있는 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좀 너무 따뜻하게 그려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담임 선생님 캐릭터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란이는 나쁘고 못됐고 그런 일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노란이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하고 좀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요. 뭐 백합이랑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동경부터 시기가 되고 또 질투가 나고 그런 감정들을 좀 잘못된 표현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쩌면 또 공감이 될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날도 많이 더운데 정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좀 예쁘게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화 다른 많은 남녀노소 기쁨, 감동을 안고 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제 감동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영화 잘 봐주셨다면 이게 댓글 같은 데를 보니까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 괜찮다고 좀 예쁘게 기사 좀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봉하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어른이라고 뭐 다르게 말을 하고 싶은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예, 오늘 사진 찍으시고 기사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돌아가시는 발걸음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기사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장례 정리하는 동안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정리되는 대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